진천 삼수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주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제목은 기초학력 지도와 맞춤형 수업에 AI 대시보드 활용이라고 했는데 클래스팅을 활용하면서 생각하고 느꼈던 것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수에 앞서서 제가 처음 클래스팅을 이제 활용하게 된 계기는 에듀테크 소프트랩이라는 이 사업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무료로 클래스팅을 활용을 할 수 있었어요. 하면서 이제 피드백도 이제 업체 쪽에 좀 드리면서 왔다 갔다 소통을 하면서 이제 작년을 보내왔는데요. 저희 그 학교가 디지털 선도학교예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예산이 많아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AI 코스웨어입니다. 이제 다른 타 업체 걸 이용을 했었는데 뭐 옥땡땡 뭐 그다음에 뭐 무료도 한번 써봤어요. 여러 가지 타 업체들을 썼었는데 이제 초기라서 그런지 작년에 이제 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요거 이제 클래스팅하고 좀 크게 비교됐던 점이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이거든요. AI 코스웨어들은 대부분이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클라우드 기반이란 말은 대부분 자동으로 다 저장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그런데 이제 타 업체 거는 하다가 자동 저장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를 풀다가 튕기거나 이제 1교시가 끝나서 그만 멈춰야 되면은 그동안 푼 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너무 황당해서 업체한테 전화했더니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대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팅 이제 이 사업에 또 참여하면서 비교를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클래스팅을 더 많이 활용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데이터 기반 수업 설계에서 다른 이제 한 연구자분의 연구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일반적으로 AI 코스웨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 이 표로 나타낸 거예요. 학습 준비 정보, 학습 참여 정보, 상호작용 정보, 학습 성과 정보까지 다양한 이런 정보들을 AI가 데이터화해서 다 대시보드에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클래싱을 보니까 여기 나오는 일반적인 데이터들을 대부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좀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그 학습을 하면은 계속해서 데이터가 누적되잖아요. 이 누적된 학습 데이터들, 대시보드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걸 갖고 이제 교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커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이런 자료가 있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이제 팽이라는 분의 이제 연구 자료인데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제공해서 이제 튜터링을 해주는 시스템을 ITS라고 하는데 이제 AI 코스웨어하고 가까운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A가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AI가 학습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들을 추천을 막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요것들을 교수자가 잘 재구성해가지고 또 제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코스웨어에서 제공한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요것들을 잘 분석해서 이제 대시보드에 올려주면은 교사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할지 전략을 짜야 된다. 학습자의 학습 패턴 같은 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엄청 빠르게 푸는데 정답률은 낮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찍는 걸 의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교수학 전략을 좀 짜갈 수 있겠죠. 좀 많이 푸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풀어라. 이런 식으로 교수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성취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단원별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성취율을 보이는지가 이렇게 분석돼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교수자가 개입해서 피드백을 같이 주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이제 설계하고 이제 적용을 할 때 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좀 적용을 하고 여기에 생각을 담아 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거는 진단평가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담임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수학 익힘책을 보면은 첫 단원 첫 페이지 딱 보면은 이전 학년에서 배웠던 거를 점검하는 페이지가 나와요.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전 학년에 얘가 잘 학습을 해왔는지, 지금까지 잘 기억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의미로서의 이 진단평가가 이 클래스팅 진단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원의 첫 시작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요것부터 하고 갔습니다. 클래스팅 진단평가를 먼저 쭉 하고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수업을 설계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수업에 나침판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게 이제 하는 방식이 학생들이 모두 다 똑같은 동일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맞고 틀리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학생들은 빠르게 다 맞으면은 다섯 여섯 문제만으로도 그냥 진단평가가 끝나는 경우도 있었고 느리게 좀 자주 틀리고 하면은 좀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학생들마다 서로 다른 문제가 제시가 되고 그걸 통해서 학생의 수준이 진단된다는 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진단평가 결과는 어느 정도 저는 받아들였냐면 1차 필터링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반에 다양한 유형의 아이들이 존재하거든요. 모르거나 이제 귀찮아서 그냥 찍어버리는 학생들도 있고요. 정서적인 이유로 좀 참여하지 않는 학생, 그 언어 문제가 있는 학생도 있고요. 저희 반의 경우에는 또 경계성 아이들이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진단평가 하나만으로 그거를 다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 필터링 정도로 어느 정도 딱 걸러주면은 이제 요걸 잘 체크해 놨다가 2차 필터링을 했습니다. 이 2차 필터링의 의미는 제가 이제 따로 적어 놨어요. 따로 명렬표에다가 하나하나씩 학생들 한 명 한 명, 그 대시보드에서 분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적어 놓고 참고하는 용도로 썼습니다. 진단평가를 볼 때는요,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 이제 진단평가 보자 하고 교사가 배부를 하지 않습니다. 이 클래스팅 시스템 안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찾아가서 진단평가를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 화면 띄워놓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돼 라고 설명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어떤 코스면은 진단평가를 안 보면은 아예 그냥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다 막아놓은 거죠. 뭐 단원 학습도 못하고 교사가 배부한 문제도 못하고 다 못하게 되어 있는 AI 코스여도 있는데 이제 클래스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단평가를 풀지 않아도 일단 학습도 가능하고 교사가 배부한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요걸 좀 비교하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캡처한 화면인데요. 학생 화면에서 이제 학습 페이지 누르고 수학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제일 아래가 진단 이력 없음이죠. 아직 진단평가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진단평가 진행 중은 하다가 이제 좀 잠깐 멈춰놓은 상태인 거죠.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라고 떴으면은 진단평가가 끝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뜨니까 이걸 보여주시면서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진단평가를 다 보고 끝났으면은 이제 결과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제 교사 화면입니다. 교사 화면에서 이제 클래스 대시보드에 가서 진단평가 결과 보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먼저 사전학습이 필요한 아이들이 11%라고 나옵니다. 사전학습 필요한 학생들. 그러니까 이 단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이 그 전차시 개념이 어느 정도 잘 잡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거죠. 비율로. 그리고 이제 필요한 학생이 직접 이제 명단으로 나옵니다. 누구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나오고 해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명료표에다 다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제 사전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한 97% 정도 돼요. 이전 학년 사실 초등은 그렇게 개념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 학년 거를 학년 중에서 제일 필수적인 개념들만 한 번씩 짚고 단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준비되면 어떻어도 1차 필터링 정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이렇게 떠도 저는 이제 한 번 더 점검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통찰력을 통해서 감으로 이제 얘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한 번씩 불러다가 학습 컨설팅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런 시간에 따로 불러서 한 번 더 점검을 했습니다. 풀어봐 한번 이렇게. 좋았던 게 부족한 개념이 어떤 건지 세부적으로 또 볼 수가 있어요. 이 상세 보기를 통해서. 어떤 학생은 좀 부족한 개념이 3개고 어떤 학생은 1개인데 도대체 어떤 게 부족한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이제 상세 보기입니다. 상세 보기를 누르면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덧셈과 뺄셈, 나눗셈, 곱셈과 나눗셈 이 3학년부터 4학년까지 지금 5학년이니까요. 이 3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뜹니다. 대부분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제 나오는 이 부족한 부분들도 다 체크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점검하는 시간에, 이제 그 학습 컨설팅 시간에 따로 불러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점검하고 확인하고 모르면은 개념도 한 번씩 이제 짚어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학생 화면입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 페이지로 가면은 먼저 이 진단평가 결과가 뜹니다. 근데 그 진단평가 결과 중에서 이제 부족한 개념이 이렇게 뜹니다.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도 뜨고 학생한테도 뜹니다. 그래서 학생이 직접 이걸 눌러가지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학년에 부족했던 그 개념을 직접 여기 클릭해서 이제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미완료로 이제 되어 있었는데 요거를 다 학습하고 잘 완료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부족했던 부분을 다 채워 나가면 선생님 그 화면에는 얘 다 채웠다. 완료로 다시 바뀝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